원에 대한 녹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일단은 원이란 게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원이란 것은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다소 추상적인데 이렇게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점으로부터 모여진 이 거리, 이렇게 지금 손 보이죠? 이렇게 거리가 일정한 애들을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땡글뱅이 서클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일정한 거리라는 게 사실 얘 거리가 다 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반지름이라고 우리는 불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래로 가서 다시 봐보면 이 원이 있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요 중앙심을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중심과 원위의 점을 이렇게 이어서 만든 것을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지름 보통 이제 레디어스의 약자를 따가지고 R이라고 보통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원 위에 있는 요 C와 D를 봤을 때 요 CD를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은 요 길이, 요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호라고 부릅니다. 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C와 D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게 아니고 선분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빨간 선을 현이라고 부릅니다. 현. 각각의 이제 용어들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두 개 합쳐놓으면 뭐라고 불렀죠? 우리는 지름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은 이제 중심과 반지름이 존재하고요. 그로부터 이제 현과 호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한다. 자, 95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같이 두 원이 있는데 이거는 O와 O'의 길이. 이때 O와 O'은 각각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구해라? O와 O' 요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반지름은 뭐냐면은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반지름도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은 중심으로부터 그 거리가 다 같기 때문에 각각의 반지름들이 지금 각각 5라고 그리고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O'의 길이는 8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거죠. 자, 96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5는 원 5의 중심이라고 하네요.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얘 반지름으로서 다 3으로 갔겠죠. 그래서 얘도 3이 되겠고 이 친구도 3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AC가 6이냐? 그렇죠? AC는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맞겠고 그다음에 BC가 3이냐? BC가 3인 것을 어떻게 알죠? 지금 BC는 이 친구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OBC가 정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가 3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A는 보시면 O랑 A를 잇는 어떤 반지름이기 때문에 3이 맞고요. 4번 활골이라고 나와 있는데 활골은 뭐 위에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현과 호로 이루어진 이런 위에 그림 보시면 이런 얘기를 활골이라고 하는데 뭐 반호는 그래서 이런 호와 이런 현이 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활골인 도형이긴 한데요. 중요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분 OA랑 어딨죠? 선분 OA 요놈이랑 선분 OC 요놈이랑 이거는 기호가 뭐냐면은 구부러져 있잖아요. 얘는 호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호 AC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 빨간 선을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 A씨랑 선분 A씨를 이은 이 도형 요놈은 부채꼴이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부채꼴이라고 해요. 부채꼴은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원이 이렇게 두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피자꼴로 둥글둥글하게 자른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꼴은 항상 이렇게 중심과 다른 호위의 점들을 이으면 가능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7번 같은 것도 일단 해볼까요?
멈추고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직사각형 안에 크기가 같은 원 두 개를 이렇게 맞도록 그렸을 때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의 합이 24였다. 그랬을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자. 일단은 크기가 지금 뭐라고요? 같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R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옆에도 2R이라고 사실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뭐냐면 2R 더하기 2R이니까 4R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로를 읽으면은 요놈 있잖아요. 요놈이 이제 R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요놈도 R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세로의 길이는 2R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변의 길이는 지금 2R이 두 번 있고 4R도 두 번 있으니까 4R 곱하기 2 더하기 2R 곱하기 2를 해서 총 몇 R이죠? 얘는 8R이고 옆에는 4R이니까 두 개 더하면 12R이 네 변의 합인 24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반지름 하나는 뭐냐면은 R이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접하는 것도 이용을 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율이라는 거의 개념이 나오는데 원주율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렵게 생겼지만 그냥 파이예요. 파이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원의 지름의 길이분의 원주는 이제 다른 말로 원의 둘레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원의 지름은 사실 여기고요. 이 핑크색.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요 사이드 변 이거 다 총합을 이라 했죠. 그래서 이 다홍색 분의 이 초록색 친구를 하면은 항상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게 3.14 1592라고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 문제랑 상관없지만 이 다홍색의 지름을 갖는 실이 있다고 쳐요. 그 실을 저기 원의 둘레에 갖다 붙여 봅시다. 그래서 다홍색이 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좀 휘어서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지름이 하나 지금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붙여요. 옆에 딱 이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 개까지 이어 붙일 수 있다는 소리고 지름의 길이를 가진 실을 이렇게 꽉 원에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0.14152의 길이만큼 가진 친구가 남는다 해가지고 지름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0.1541592 점점점점이 좀 길이가 남으니까 이게 3.14 1592라는 친구가 등장을 한다는 말이긴 한데 원주율 구하는 공식은 뭐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항상 일정한 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파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즉 원의 둘레의 공식은 이제 2파이 R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외워주셔야 하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원주는 이제 원의 둘레라는 다른 이름이고 그것의 공식은 뭐다? 2파이 곱하기 R이다 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주는 뭐라고요? 원의 둘레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었죠. 그래서 지금 R이 4이기 때문에 4를 대입을 하면 8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가 12파이인 지름의 길이 우리 원주가 뭐였냐면 2파이 R이었죠 공식이. 그래서 2파이 R이 12파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은 6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은 원의 반지름의 2배잖아요. 그래서 1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 정도로 이제 원의 둘레 지름 하시면 되겠고 100번도 같이 봐볼까요? 멈추고 한번 먼저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번. 그러고 바로 가보죠.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각각 5랑 5'인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렇게 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름이 지금 36인 상황이면 여기 가운데는 뭘까요? 18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왼쪽도 이제 18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 원이기 때문에 반반 나뉘겠습니다. 그래서 18이 반반 나뉘면 얘가 9라고 쓸 수가 있고 얘도 9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색칠한 부분의 둘레라는 것은 둘레는 사이드변의 합이에요. 색칠한 것의 둘레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있고 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큰 원의 둘레랑 작은 원의 둘레를 두 개 더해라 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원의 둘레 원주라고 쓰는데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공식이기 때문에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얘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였죠? 18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9였잖아요. 그래서 2파이 r 공식 쓰면은 얘는 36파이라고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18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랑 얘 더하면은 얼마죠? 54파이가 저 색칠한 부분의 둘레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의미하는 바를 잘 찾아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이제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의 넓이는 이제 알다시피 파이 r의 제곱인 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다.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서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16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넓이도 36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제곱 r제곱 파이니까. 그 다음에 넓이가 25파이인 친구 이게 r제곱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r제곱 파이가 25파이니까 파이 약분하면은 r제곱이 25고 그러면은 r이 뭐라고요?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를 바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공식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가 잘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연음 봐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내부에 꼭 맞는 원을 그린 것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정사각형 여기 큰 것의 넓이에서 뭐를 빼면 돼요? 안에 있는 원을 이렇게 툭 빼버리면은 이 사이드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우선은 한 변의 길이가 다 같겠죠. 12cm로.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구해서 빼면 되겠네요. 지금 원은 보시면은 얘가 이제 12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은 가운데로 나뉠 거니까 반지름 6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뭐예요? 파이 r 제곱이라 했으니까 66이 36파이를 빼자. 그래서 144 빼기 36파이가 요 놈이 사실 그냥 정답이 됩니다.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파이는 뭐 3.14159라는 무리수가 되겠구나라고 여기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4번도 멈췄다가 먼저 해보시고요. 가보죠. 다음 그림과 같은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x의 값을 구해라. 일단은 왼쪽은 뭐예요? 원이니까 r제곱 파이, 즉 x제곱 곱하기 파이라는 게 원의 넓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은 어떤 사각형이죠? 그렇죠. 이게 사다리꼴이죠. 위랑 아래가 평행하기 때문에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시면 뭐죠? 32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 4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 파이 약분되니까 이렇게 없어진다. 그래서 2랑 4도 약분하면 2고요. 32랑 2 곱하기 64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제곱이 64니까 x는 8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넓이 공식 써서 할 수 있겠고요. 105번도 해볼 건데요. 105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전체 원에서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큰 원에서 이 작은 원을 빼버리기. 큰 원은 지금 반지름이 얼마고 8이니까 64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작은 원은 보다시피 여기 4잖아요. 반지름이. 그래서 제곱파이 하면은 16파이를 빼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48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위는 사실 다 생략하고 있기는 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위를 보통 생략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6번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저렇고 태극 문양의 넓이를 만들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성질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부채꼴 가겠습니다. 부채꼴은 뭐였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일부의 피자 조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중심을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반지름과 반지름이 있고 나온 이런 피자 조각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채꼴에 이제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2학년 교육과정을 하면은 더 이제 상세하게 공식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맛배기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채꼴이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지름 R이 있어요. 그로부터 이제 뭐냐면은 이 길이를 뭐라 한다 했냐면 호라고 한다 했거든요. 그것을 보통 랭스라는 약자를 따가지고 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L과 그 다음에 이 부채꼴 넓이 S를 구하는 공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뭐냐면요. 이 부채꼴을 감싸는 원래 원이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채꼴이 원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는가 그런 비례식으로 세워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한 L이라는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얼마만큼 여기 x도만큼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사실 원의 둘레는 여기 전체 형광색으로 칠한 요 원의 둘레는 아까 뭐라 했냐면 2파이 r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2파이 r 중에서 부채꼴은 지금 얼마만큼? x도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x도만큼. 근데 여기 전체가 몇 도죠? 이 한 바퀴가 360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전체 2파이 r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냐면 360분의 x도만큼 차지한다. 360이 한 바퀴니까 그 중에 x만큼 차지하는 게 호의 길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2파이 전체 원에서 360분의 x만큼 곱한 게 호의 길이가 된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넓이도 전체 이 원의 넓이는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파이 r 제곱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360분의 x만큼 차지하고 있다 라는 원리로 이렇게 곱해서 해준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은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만 이제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R에 적용을 해보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이게 R이다 이거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요놈, 이 호라고 하는 요놈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봐보자 라는 건데 호의 길이는 아까 뭐 했어요? 전체 2파이 R 지금 R이 8이니까 2파이 R은 16파이고요. 거기에서 360분의 차지하는 거 45도만큼 곱해버리자. 중심각이 45도니까 전체 360분의 45만큼 차지한다 해가지고 얘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 계산을 해보면 5로 약분이 먼저 될 것 같은데 5, 9, 45 그 다음에 365로 나누면 5, 7에 35, 72 그럼 더 나누면 9, 8분의 1이네요. 8분의 1이랑 16파이 곱하면 2파이라고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넓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전체 원의 넓이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근데 방금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64파이에서 360분의 45를 곱하면 되는데 360분의 45가 아까 8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64파이에서 8파이가 부채꼴의 넓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의 둘레나 뭐 원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 중심각만큼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해서 호의 길이나 부채꼴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오른쪽도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고2 들어가서 더 똑같아요 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성질인데요. 일단은 원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딱 있네요.
자, 그래서 부채꼴은 원의 일부라고 했는데 이렇게 원이 있고 뭐 A도만큼 벌어지면 이렇게 A도만큼 있고 B도만큼 더 벌어지면 이렇게 부채꼴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부채꼴 두 개에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각이 있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이렇게 넓어지고 넓이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래 예시 보면은 두 개의 부채꼴이 있는데 하나는 30도, 하나는 120도이고 3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10cm래요. 그럼 12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예, 정확히 4배가 됐기 때문에 40cm라고 이렇게 간단히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360도분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까지 좀 확인을 해봤었고 이런 식으로 중심각을 통해서 호의 길이가 정확히 몇 배가 될 것인가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호의 길이가 이렇게 역순으로 2와 6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6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2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뭡니까? 예, 2와 6은 3배 차이기 때문에 얘도 3으로 나누면 40도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중심각이 50도랑 100도 있는데 서로 2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x는 6이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2배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AOB 요놈의 넓이가 지금 12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른쪽의 넓이를 구하라 이건데 여기 30도고 요거는 뭐였어요? 90도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3배 차이가 나니까 오른쪽 부채꼴을 36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까지 이제 구할 수가 있었다가 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이제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원의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애들의 모임이라고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뭐 반지름도 있고 뭐 호도 있었고 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부채꼴의 뭐 넓이와 호의 길이 그다음에 요 비례 관계까지 조금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원의 뭐 둘레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원주율인 파이에 대한 의미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렇고 뒤에 다면체 그리고 각기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수능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들은 다 생략을 하려고 하거든요. 미적분인 경우에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뭐 구의 건널비나 뭐 부피 이런 거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까지 했으니까 끊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